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의미는 점점 커집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곁을 잘 지켜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움이 커질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결국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눈 친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아는 친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늘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가끔은 가족보다 더 큰 상처를 친구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추석 연휴. 친구들은 모두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홀로 집에 남겨진 72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잃고 외로움을 달래려 노인정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76세 남성의 이야기. 세 번째는 50년을 함께한 절친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인연까지 끊어지게 된 74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친구 관계라는 깊은 주제 속에서 많은 생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 여성입니다.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이는데 이번에 추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에 괌 간다. 아들네 식구. 며느리 부모님까지 10명이 다 같이. 영희는 발리. 미자는 제주도. 숙자는 경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4명 모두 가족 여행 계획을 자랑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디 가기로 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우린 그냥 집에서 보내. 순자는 놀랐고 다른 친구들은 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요즘 진짜 효도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돈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들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늘 바쁘다며 명절에도 2~3시간만 들렀다 갑니다. 여행 제안은 늘 나중에라는 대답뿐입니다. 며느리는 아예 아이들이 시부모님과 여행 가는 거 지루해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끼리 가자고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친구들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가득 올라옵니다. 드디어 출발, 손주들과 신나는 시간, 같은 글들. 저는 좋아요만 누르고 핸드폰을 덮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닦습니다. 누군가는 혼자라도 여행 가라고 말하지만 저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자 여행사 설명회에 갔다가 다들 부부나 친구와 웃는 모습 속에서 혼자만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결국 나오다 울었습니다.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네가 2~3시간 들렀다 갈 겁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갈비찜, 잡채, 전을 준비합니다. 식사는 금세 끝나고 아들네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며 떠날 겁니다. 그 후엔 텅 빈 집, 설거지, 그리고 눈물뿐이겠지요. 친구들의 사진은 또 올라오고 저는 또 좋아요를 누르며 조용히 울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제 욕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삶의 숙명일까요? 72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추석을 앞두고 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센터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68%가 명절이나 연휴 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3%는 SNS에서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절반의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76%에 달한다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치매,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혼자 삼키지 않고 말씀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당신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남편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33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족여행이라는 하나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불행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넌 불행한 게 아니야. 착각이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되 방법을 바꾸십시오. 아들아, 왜 우리는 여행 안 가?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1년에 딱 한 번만 엄마랑 하룻밤만 어디 갔다 오면 안 될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차로 1시간 거리, 온천이라도 좋고 바닷가라도 좋아. 이틀이면 돼.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거야.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 와도 돼. 너랑 엄마 아빠 셋이서만. 구체적으로 제안하십시오. 막연하게 여행 가자가 아니라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11월 둘째 주 토요일 강릉 가자. 엄마가 다 알아볼게라고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자는 너무 막연합니다. 언제, 어디로, 얼마나, 누구랑? 이게 불명확하면 자녀들은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에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 가능해? 라고 물으면 아들은 달력을 확인하고 그날은 안 되는데 셋째 주는 어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SNS를 한 달만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앱을 삭제하십시오. 딱 한 달만요. 하버드 의대의 2023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SNS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달간 사용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SNS를 끄는 그룹의 우울감 지수가 47% 감소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32%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SNS는 비교를 부릅니다. 특히 다들 좋은 것만 올리니까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순자네도 괌에서 싸웠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호텔방 배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밥 안 먹는다고 야단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웃는 사진만 올립니다. 당신은 그 뒤의 진실을 모르고 사진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한 달만 끊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세 번째, 혼자 즐기기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혼자 여행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큰 도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혼자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밖을 보면서요. 내일은 혼자 공원을 산책해 보십시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모레는 혼자 영화관에 가보십시오. 오전 상영관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십시오.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은 학습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롭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여행은 그 다음입니다. 혼자 카페 가는 게 편해지면 혼자 이웃 동네 가보십시오. 그게 편해지면 혼자 당일치기로 가까운 도시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단계를 밟으십시오. 네 번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얘들아,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건 어때? 가족들이랑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아마 처음엔 에이, 우리가 무슨 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제안하십시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요즘 유행이래. 1박 2일만 가자. 5명 중 1명이라도 그래. 한번 가볼까? 하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알아보십시오. 여행사에 가서 5명이 갈 수 있는 패키지를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강릉 1박 2일 1인당 15만 원. 11월 15일 출발. 어때? 구체적이면 결정하기 쉽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노인이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노인보다 행복도가 18%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여행은 부담이 있습니다. 손주들 챙겨야 하고, 며느리 눈치 봐야 하고,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5번째, 복지관 여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우리 수준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요즘 복지관 여행은 수준이 높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일반 여행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가면 당신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 자녀들이 바쁜 분, 친구가 없는 분,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친구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SNS에 안 올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거기가 좋더라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경기도 복지관 연합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복지관 여행을 다녀온 노인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67%가 여행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입니다.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 6번째,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보십시오. 남편이 집이 편하지라고 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친구들은 다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데 우리는 늘 집에만 있잖아. 우리 둘이서라도 어디 갔다 오면 안 될까? 멀리 안 가도 돼. 차로 1시간 거리, 온천이라도 가자. 당신 무릎에 온천이 좋다잖아. 구체적으로 남편의 이익을 말하십시오. 당신 건강에 좋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 유명하대. 그리고 모든 걸 당신이 준비하십시오. 남편은 따라만 오면 되게요. 부산대학교 가족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부부 만족도가 41% 증가하고 대화 시간이 2.3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행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7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친구 모임 5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보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시오.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 당신처럼 여행 가고 싶은 사람, 특히 여행 동호회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시니어 여행 동호회가 많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여행을 갑니다. 네이버 카페에 시니어 여행, 70대 여행을 검색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동호회가 나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44% 낮고 삶의 만족도가 38% 높다고 합니다. 8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만약 이 모든 걸 해도 외로움이 지속된다면 그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보십시오.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7%가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그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아들이 얼마나 자주 여행을 데려가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SNS 사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72년을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미래를 현재에 모두 주는 것이다. 과거의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아들이 2시간 온다면 그 2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혼자 산책을 가든, 친구에게 전화를 하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SNS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혼자 카페에 가보십시오. 모레는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2번째 사연. 노인정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76세 남성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49년을 함께한 아내가 없으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상에 혼자 앉아 김치에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외로움의 목소리를 잊어버릴까 싶어 가끔 혼자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볼 정도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작년 겨울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길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을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미 아파트요? 거기 비싸잖아.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화투판에도 점심 자리에도 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온천 여행 공지에 누구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회장은 우리 오래된 회원끼리만 간다며 저를 잘라냈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 귀퉁이가 찢어져 있다고 제가 찢었다며 다들 몰려와 비난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믿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문 찢은 사람이 되었고 누구도 제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했을 땐 감기 옮긴다며 당장 나가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장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연립주택에 살고 연금 100만 원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당신은 5억짜리 아파트에 살잖아요. 당신이 안 그런다 해도 우리는 위축돼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싸게 산 아파트가 올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인정을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TV 소리만 켜놓고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창밖에 보이는 사람들과 저 사이에는 유리창 하나가 아니라 깊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 밥 먹고 화투 치고 잠깐 웃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저는 친구를 가질 자격조차 없는 걸까요? 오늘도 아내의 사진을 보며 묻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계층 차별, 노인들 사이의 텃세, 그리고 집단 괴롭힘입니다.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운 좋게 집값이 올랐을 뿐입니다. 김 회장과 그 노인정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들의 열등감과 편견이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2023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집단 내 계층 갈등이라는 제목의 연구인데요. 전국 노인정 500곳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정의 42%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67%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인들은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공간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편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했나?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려고 온 거 아닌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 이런 감정들이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당신은 그들의 은밀한 슬픔을 모르기 때문이다. 김 회장도 그 노인정 사람들도 당신의 슬픔을 몰랐습니다. 49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식들이 멀리 있는 외로움, 친구가 모두 떠난 고독. 그들은 당신의 아파트만 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노인정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김 회장의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편협함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당해야 합니다.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다른 노인정을 찾으십시오. 모든 노인정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58%의 노인정은 계층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려 지냅니다. 조금 먼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 혹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을 찾아보십시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은 주민들이 모두 비슷한 경제 수준이라 그런 차별이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처음부터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이 근처 삽니다 라고만 하십시오. 친해진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십시오. 노인정보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훨씬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활동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예 배우기, 노래 교실, 탁구, 당구, 컴퓨터. 이런 활동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어디 사세요?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예 잘하시네요. 노래 좋으시네요가 중요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복지관 이용자의 87%가 계층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정의 58%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십시오. 요즘은 70대, 80대도 인터넷을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시니어 모임이 많습니다. 70대 친구 만들기, 서울 노인 모임, 시니어 취미 클럽 등을 검색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는 어디 사는지, 얼마나 가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같으면 친구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친해진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시작하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 독거노인 말벗 봉사, 도서관 책 정리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 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52% 낮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확률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여섯째,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사진, 낚시, 바둑, 노래,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실력으로 평가하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건 시니어 오케스트라나 노인 합창단입니다. 음악을 함께하면 유대감이 빠르게 형성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사에 따르면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94%가 계층 차별을 느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곱째,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이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신다면 이것은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십시오. 무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WHO의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43%가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전문 상담을 받으면 67%가 6개월 이내에 호전됩니다. 상담은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덟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들과 딸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아빠가 요즘 너무 외롭다. 엄마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 너희들이 자주 와주면 좋겠는데 바쁜 거 아니까 그것도 어렵지.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은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산대학교 가족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자녀에게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자녀의 방문 빈도가 2.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홉째, 반려동물을 고려해 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반려동물은 큰 위안이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말할 상대가 생깁니다. 산책을 나가면서 다른 반려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됩니다. 강아지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디 사는지, 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거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41% 낮고 우울증 발병률이 38% 낮았습니다. 10번째, 시간을 주십시오. 아내를 잃은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었는데 8개월 만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애도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어떤 연구는 2년, 3년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금 외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적응을 못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오늘은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옆 사람에게 날씨 좋죠?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49년을 사랑한 남편입니다. 자녀를 키운 아버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 뽑힘, 그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하지만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릴 용기가 있다면 더 깊고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당신은 아내라는 뿌리를 잃었습니다. 49년간 의지하던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노인정에 갈 용기, 친구를 사귀려는 용기,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 그 용기로 새로운 땅을 찾으십시오. 김 회장의 노인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환영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2곳, 3곳, 10곳을 가보십시오. 언젠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을 만날 겁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3번째 사연. 50년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저는 74세 여성입니다. 제게는 50년 지기 친구, 경숙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청춘과 결혼, 시집살이와 아이 키우는 일까지 다 함께 나눈 자식보다 가깝고 남편보다 편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경숙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다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목사는 2026년 3월 15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했고 전 재산을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지만 경숙이는 눈을 감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후로 경숙이는 점점 교회에 빠졌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해 3천만 원 넘게 헌금했고 결국 2억짜리 집마저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딸이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도 불신자라 사탄의 자식이라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도 붙잡아 보았습니다. 경수가, 이건 사기야. 제발 정신 차려. 그러나 돌아온 건 언니는 사탄 편이야. 친구 못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50년 친구에게 사탄이라 불린 순간 저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금 경숙이는 교회 건물에서 다른 신도들과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만났을 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자발적 헌금이라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2026년 3월 15일이 지나면 세상은 그대로일 텐데 그때 경숙이는 어떻게 될까?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렵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포기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어떻게 포기합니까?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제 청춘도, 중년도, 노년도 함께한 친구인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경수가, 제발 돌아와, 제발 정신 차려. 우리 50년 친구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답을 구합니다. 친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친구를 사이비 종교에 빼앗긴 당신의 고통, 그리고 그 친구를 구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얼마나 클지 느껴집니다.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를 생각하는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경숙이는 피해자입니다. 왜 노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질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들이 바쁘면 극심한 고립 속에 있습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이비는 이 불안을 파고듭니다. 우리만 천국 간다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판단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백한 거짓말도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경숙이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 경숙이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일 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믿게 만든 자는 그들로 하여금 잔혹한 행위까지 하게 만든다. 목사가 거짓 예언으로 돈을 빼앗고 가족까지 끊게 만든 게 바로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포기해라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이 포기하면 경숙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에서도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78%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가족과 친구 덕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행동,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싸움입니다. 상담소, 피해자 단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움직일 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법적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발적 헌금이라며 경찰이 손을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말 예언으로 돈을 빼앗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넷째, 언론 제보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이비 피해자 28%가 언론 보도를 보고 의심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다섯째, 연락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지금은 답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꾸준히 보내는 안부 메시지가 나중에는 경숙이를 붙잡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탈출한 이들의 43%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온 가족이나 친구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것이 1위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이유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가 28%, 셋째는 목사의 예언이 빗나가서가 17%, 넷째는 함께 있던 다른 신도가 빠져나가는 걸 보고가 12%였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었던 가족과 친구입니다. 67%가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경숙이도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중요한 시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5일, 목사가 말한 세상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멀쩡할 겁니다. 그때가 경숙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날을 대비해 메시지를 보내고 곁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경수가 와라. 세상은 멀쩡하다. 이제 돌아오자. 그 한마디가 경숙이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50년 우정은 사이비 종교보다 강합니다. 거짓 예언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인내는 결국 경숙이를 구해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경숙이를 위해 뭔가 하나는 하겠다. 문자 한 통, 기록 하나, 전화 한 통. 그 작은 행동이 모여서 언젠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3가지 사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혼자 남겨진 분, 노인정에서 왕따를 당한 분, 그리고 50년 친구를 사이비 종교에 빼앗긴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3사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센터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했을 때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실제 사망 원인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사연들이 보여준 것은 희망입니다. 첫 번째 분은 SNS를 끊고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혼자 즐기는 법을 배우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다른 노인정, 복지관, 동호회를 찾아 진정으로 자신을 환영하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친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보다 재산보다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분, 친구들의 SNS에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 가자고 제안하십시오. 두 번째 분, 김 회장의 노인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을 환영할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분, 50년 우정은 1년짜리 사이비 종교보다 강합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당장.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보고 싶어. 밥 먹자. 외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문자하십시오. 요즘 어때? 나 내 생각했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 함께 이겨내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0대, 80대, 90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을 외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노인정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복지관에서 서툴게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날씨 좋죠? 라고 인사하십시오. 작은 친절이 우정이 됩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모두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